태영호 의원실 보좌관 누굽니다. 비서관 누굽니다. 라는 사칭 메일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메일이 북한 해커 조직에 의해 해킹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악명을 떨쳤던 북한의 해커 그룹, 저도 이 조직 잘 아는데 소위 김수키 다시 활개를 쳤는데 태영호 의원실 보좌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태영호 의원실 비서관 이름으로 북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사칭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세미나 참가 사례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해 주십시오.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이름을 봐도 태영호 의원실 누구구나. 실제 세미나도 있었고 나는 북한 외교안보 전문가니까. 클릭했다간 해킹이 됩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 김수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김수키라고 읽냐면 처음에 이제 러시아 보안 업체에서 이제 김수캉이라고 북한 해커 조직의 정체를 공개됐고 그 이후로 이제 국제사회가 김수키라고 명명을 합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법이 똑같기 때문이죠. 경찰 관계자, 해킹한 경유지 컴퓨터로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할 때 은연중에 자기가 쓰는 북한 어휘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시. 예를 들어 백신을 왁진이라고 합니다. 왜 저렇게 부른지 모르면 백신을 왁진이라고 합니다. 왁진. 내래 왁진 있어. 2014년 한수원을 해킹한 수법과 똑같고요. 동일 조직 김수키로 현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태영호 의원실의 비서관을 사칭한 이메일은 이렇습니다. 실제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실 누구누구 비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례비 지급 의뢰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 파일, 사례비 지급 의뢰서, 부침. 너무너무 우리들이 흔히 쓰는 양식과 폼을 갖다 차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교했냐면 태영호 의원도 분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정은 해커 부대는 저희 의원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7일 토요일 오전에 이와 같은 메일을 대량 배포했습니다. 저도 이 북한 피싱 메일을 보면서 그 정교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의 의원실 보좌진이 보낸 메일인 줄 알고 직접 보좌진들에게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김성현 교수님, 그 통일연구원에 계셨으니까 태영호 의원도 누구 보좌관님 이런 이메일 보냈어요? 그 이메일을 받아든 기자나 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태영호 의원실 보좌관에게 누구 보좌관님 이거 나한테 메일 보낸 거 맞아요? 일일이 확인할 노릇도 없는데 태영호 의원까지 속일 정도면 얼마나 정교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그 김수키 그룹 얼마나 악명이 높습니까? 북한이 사실 굉장히 그 해커 그룹을 아주 국가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과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시키고 김일성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 컴퓨터 공학을 가르쳐서 해커를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1세기는 그런 전통적인 무기와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이런 사이버전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북한도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도 통일연구원에서 일을 하면서 늘 이 훈련을 합니다. 북한에서 해킹 메일을 보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킹 메일을 직접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일부러 해킹 메일 비슷한 것을 보내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해커들에 대해서 늘 대비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한 2억 달러 정도 전 세계의 금융기관을 해킹해서 돈을 이제 끌어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북한을 다루는 전문가들, 국가기관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지만 민간에 있는 분들, 특히 또 예민한 정보를 다루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구분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국방부 출입할 때 제 노트북이 이제 해킹이 됐어요. 그래서 뭘 눌렀는지 저는 몰라요. 워낙 이메일들이 많이 오니까
정부기관에서 보낸 이메일도 다 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랜섬웨어 딱 락을 걸고 중요 정보들을 다 삭제해 놓고서 이제 코인을 요구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인을 내면 데이터를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락 걸린 걸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전 당당히 응하지 않았죠. 하하, 난 백업을 해놨지. 하면서 노트북을 그냥 전 날려버렸는데 구분 못했어요. 저는. 방법 있습니까 혹시? 그런 교육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교육을 받는데 항상 이 북한의 해킹 전략이라는 게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기 때문에 저도 구분 못하고 훈련 중이긴 했지만 그냥 열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가 왔는데 이거 열어보면 안 되는 거 열어봤다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백업을 늘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와 날릴 생각하고 백업해라.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서 보관하는 이런 식의 항상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북한의 이런 공격에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수원도 당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결국 그렇죠. 북한이 사실 이거를 100%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늘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속여먹을까를 늘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거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것, 뭐 백업을 해놓는다거나 중요한 정보들은 따로 보관한다거나 이런 식의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전재수 의원님이나 김연아 의원 같이 고위급 분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 저희 같은 이 저위급들은 그냥 다운 걸리고 데이터 삭제하고 돈 요구하는데 고위급들한테는 이 악성 코드를 컴퓨터나 핸드폰에 숨겨놓고 김연아 의원이나 전재수 의원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떤 사진을 찍는지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지 이런 은밀한 개인 정보들을 북한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모 삼아서 나중에 협박을 하거나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례로 쓸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킴스키가 외교원 직원과 기자도 사칭했다고 합니다. 북한 해커 조직 킴스키 지난 4월, 10월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출입기자, 국립외교원 등을 사칭했습니다. 국내 안보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서 892명 정보를 탈취했던 시도 49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외교안보 관련 자료 빼돌리고 주소록을 유출했습니다. 경찰은 중소기업 13곳 해킹 돈 요구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굉장히 발달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사일, 두 번째가 핵,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사이버인데 뭐 김일성 공대, 김책공대 유명한 공대에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요. 그다음에 이거 해킹 잘하고 해커로서 유명해지면은 해외 나가가지고 근무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은 해킹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대학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평양 외곽에 네네. 옛날에 이제 평성 리과대학으로 불렸는데 요즘은 그냥 평양 리과대학으로 부르거든요. 네. 그 이과대, 리과대를 또 해킹 양성소로 굉장히 또 북한이 밀고 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체제 자체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지원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모르는 이메일 클릭하지 말자. 첨부 파일은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클릭하자라는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